자, 프린트. 프린트는 50페이지고 책으로. 이거 책을 안 가져왔네. 아이고. 이런 큰일. 책을 안 가져왔다. 깜빡 잊고. 그냥 하죠 뭐. 프린트로는 54쪽이죠? 우리는 50페이지. 선생님하고 그렇습니다. 책으로는 50페이지 아니 176페이지 맞나 보네요. 176페이지. 표시해 놓은. 행소초소에 네, 행초서 그 바로 앞에까지 했죠? 거기까지 했어요. 네. 행소초소에 아주 위에까지. 그래서 뭐 책 지금도 남아 있대요. 서해가. 그 윤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 행소초소를 잘 쓰셨어요. 필법 운건창고 자성일가. 필법이 운건하면서도 창고 예스러운 맛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일가를 이루셨다. 기 득의처 운필려 풍우 득지자 불시여 공벽. 뜻을 얻은 곳에서는 그 붓을 움직이는 게 마치 비바람 것 같아. 그래서 그 글 쓴 것을 얻은 사람은 불시여 공벽. 공벽은 이제 보배를 얘기하는 거죠. 보물을 얻은 것처럼 여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득의처가 무슨 말일까요? 이 성수침 선생 글 쓰실 때 뜻을 얻은 곳, 그러니까 자기 뜻하고 맞는 그 구절을 쓸 때 그런 얘기예요. 그럴 때는 그 붓이 다르다는 거예요. 풍우와 같다. 자기 뜻에 맞는 그런 것을 글씨로 쓸 때는 그래서 성수치 선생이 써준 글을 받는 사람은 보배처럼 여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사, 약, 분류의. (19절을) 짓고 사는 이제 문장입니다. 시는 시, 짧은 시고 사는 조금 긴 문장. 그러니까 시나 문장을 짓는 데는 약, 불, 유의 어떤 뜻을 두지 않으셨다. 그러나 유시, 음영, 자득지, 여자. 유시라는 건 여기서는 때때로 그런 얘기예요. 시나 문장 이런 거에는 뜻을 두지 않은, 그걸 뭐 시를 잘 지으려고 하고 문장을 잘 지으려고 이런 거에 뜻을 안 뒀어요. 근데 때때로 음영, 읊조린다는 거죠. 자득지어자. 자득한 나머지를 읊조려요. 읊조릴 때는 약여 유연견산지취 묵상해야. 약여는 마치 뭐뭐와 비슷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때때로 자기가 자득한 것들을 이렇게 읊조릴 때는 약여, 마치 뭐뭐와 같았다. 유연견산,
유연견산의 풍치와 묵상해. 묵묵히 말은 안 하지만 상해. 서로 만나는 듯 했다. 그럼 유연견산이 누구냐? 그 책에, 제가 지금 책을 안 가져. 그 책에 주 몇 번이에요? 유연견산요? 네. 저기 뭔가. 도연명. 네. 도연명 시도 거기 실려 있죠. 230. 도연명의 시. 도연명 시. 유연견남산. 유연이 남산을 바라보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동쪽 울타리에서 그래서 이제 은자의 모습을 하는데, 그래서 유연견산지 취 하는 얘기는 도연명의 흥취 그런 뜻이에요. 도연명의 흥취와 묵상이 묵묵히 서로 상통한 바가 있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시와 문장에는 성수침 선생의 뜻이 없어요. 분류의. 그런데 때때로 그 자득한 것을 이렇게 쫙 음영, 읊조릴 때는 도연명의 은자의 취향과 묵묵히 상통했다. 이런. 초, 태학 재생, 욕소기 효행우조. 처음에 태학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뭐 성균관을 얘기하는 거겠죠. 성균관의 여러 재생들이 욕소기 효행, 우조, 조정에 그 성수침 선생의 효행을 상소하고자 했다. 효행이 아주 뛰어나신 분이니까, 이분은 상소를 해서 좀, 국가로부터 효행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받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제 성균관에서 재생들이 얘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식자왈, 여기서부터는 식자의 얘기입니다. 컴마 해주면 좋죠. 모 형제 기가의 일선지명으로 조문호세 리오 요까지. 여기서 모는 이제 성수침 형제를 얘기하는 거죠. 성수침과 성수침 동생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성수종. 이 두 형제, 성수침과 성수종 이 두 형제는 기가 이 일선지명 하나의 선의 이름으로 조문호세 일찍이 세상에 알려질 수 있겠는가. 뭐 효행 하나 가지고 이 얘기를 할 분들이 아니다. 이분들은 급이 달라. 그런 효 정도에 그칠 분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효행상 이런 거 받고 그러면은 격에 안 맞아. 이런 얘기. 그래서 내지라 그만뒀다는 겁니다. 효행상으로 그 상소를 하려다가 효행 정도 갖고 그칠 분들이 아니야. 이분들은 급이 상당히 무겁고 국가의 지도자급이야. 이분들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정 신축년에 요 신축년 1541년입니다. 중종 36년 천유일 유일로서 천거대. 유일이 뭔지 아시죠? 빠진 사람. 응? 빠진 사람? 그러니까 시험을 안 본 거야. 시험을 안 보고 유일이라는 것은 시험을 본 사람들이 아니고, 그런데 굉장히 선행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청거하는 게 유일이에요. 유일로서 청거된 거예요. 청거돼서
후릉참봉에 제수됐습니다. 후릉참봉을 받았습니다. 1541년에 임자년은 1552년입니다. 1550년에 부천 또 청과됐어요. 뭐에 청과됐냐? 초제 내자주부. 후릉참봉에서 이게 확 건너뛰어가지고 초제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건너뛰어서 제수됐어요. 어디에? 내자주부. 그러니까 후릉참봉이 정사품 정도 됐다 그러면 내자주부는 뭐예요? 종삼품 정도 되는 거예요. 뛰어넘어서 청과됐어요. 그렇다가 개 예산현감으로 다시 바뀌었어요. 현감까지 올라간 거예요. 내자주부하고 이제 예산현감이 같은 급인가 봐요. 현감급인가 봐요. 그런데 개배명불치라. 전부 임금의 명에 절을 하면서 받기는 받은 거죠. 근데 불취, 그 직책에 나아가지는 않았다. 취임하지는 않았다. 혹 문지왈. 어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왜 취임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왈. 오 세신야. 혹시 이거 연결돼 있습니까? 네. 윤 선생님 연결돼 있어요? 오 세신야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뭐가 그래? 지금. 나는 세신이다. 연결돼 있어요? 네, 해석했어요. 이거 책에 나와 있죠. 나는 대대로 벼슬한. 대대로 벼슬한 집안이다. 불의 문명 언건. 불의 마땅하지 않다 이런 얘기. 어떻게 하는 게? 문명. 조정의 명을 받고 언건. 언이라는 건 비스듬히 누울 언자죠. 건자도 이게 쩔뚝거릴 건자인데요. 거만할 건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건. 거만하게 주상의 명을 받고 거만하게 있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그래서 배명을 한다는 거예요. 절을 하고서 벼슬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취임만 안 해. 근데 왜 취임을 안 했냐? 약병불능사즉 이정이라. 만약에 병이 나서 벼슬하지 못하는 거, 이거는 이미 정해진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다. 이거. 성수침 선생 벼슬을 안 한 거는 병 때문에 안 한 거예요. 이 조정 이런 거 이러기, 여기에 취임 안 해. 그렇게 거만한 자세로 취임 안 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토산. 그리고 나서 토산으로 옮겨갔다. 이 토산이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 아까 앞에서 앞에서 백악이 북악이다라고 얘기하신 거. 북악산에 가서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청송이라는 호를 얻었다 이렇게 앞에 나왔잖아요. 여기서는 또 토산으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이 토산이라는 게 많아요. 저 퇴계 그 근처도 토산이 있고 그랬어요. 그렇다가 또 적성으로 바꿨다. 이 적성은 지금도 있어요. 파주에. 네, 파주에 적성면인가 있어요, 지금도. 파평 옆에가 적성. 그렇죠. 파평 옆에가 적성. 지금도 있어요, 이 적성은. 그러니까 토산도 아마
그 근처에 어디 있는 지명 이름일 거예요. 토산으로 옮겨갔다가 평안도 같은데. 응? 평안도 같아요. 평안도? 그렇게 멀리까지 갔다고요? 22년 연보에? 언제까지? 아니 저게 연보하고 비교해 보면 나올지도 모르는데. 이 적성은 파주예요. 파주로 다시. 근데 멀리는 안 가실 분 같아요. 평안도 토산을 내는 것 같아요. 평안도 토산 말고도 많아요. 안동에 토산 있고. 토산현. 근데 내가 볼 때는 그 토산 아니고 파주 근처에 있는 토산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산이라는 뜻이 산이 그렇게 크지 않고 조그만 토끼 같은 산이라는 뜻일 거예요. 그래서 적성으로 갔다가 회모부인 미령 어머니께서 편안치 않으심을 만났다 하는 얘기는 어머니께서 편치 않으시자 그런 얘기. 수귀불부출이라. 마침내 이제 어머니가 계신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는 나가지 않으셨다. 외유하지 않으셨다. 자시 연존 덕속 휴의 만세 이 익자 겸허라. 이때 이래로 나이는 점점 많아지시고 덕은 점점 높아지셔서 휴자가 이때 휴자는 이제 쉴 휴, 아름다울 휴 다 됩니다. 아름다운 명예가 세상에 가득 찼다. 청송 성수침 선생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훌륭하신 분이야. 이런 평판이 쫙 이렇게. 그런데 성수침 선생은 익자 겸허. 스스로 더욱 겸허하셨다. 새 경신년은 1560년입니다. 1560년이면 몇 살일까요? 1493년생이시죠? 67 또는 8, 그 정도. 67, 8이면 거의 퇴계 선생도 70세에 돌아가셨으니까 67, 8 때 엄청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돌아가시기 직전이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인데 이때 명묘 특간 선생면 명제사지 명묘라고 하면 명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명종께서 특별히 간 선생명 선생의 이름을 뽑아가지고 간택해가지고 명종이 제수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에? 사지에. 아마 종이를 다루는 어떤 관청인 것 같아요. 거기 그 관리 감독자로 제수했다. 67세 이럴 때. 그랬더니 상영상 진여지소 여권기출 영상 상 밑줄 치시고 진 밑줄 치고 이름이 상진이에요. 상진. 주 나왔죠? 상진. 영의정인 상진이 이 성수침 선생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여지서. 여권기출. 힘써. 그 벼슬에 사지 벼슬에 나가시라고 권했다는 겁니다. 아마 상진, 영의정 상진하고 아는 사이인가 봐.
잘하는 사람이니까 야 이거 명종께서 특별히 지금 저기 하는 건데 나가시라. 그랬더니 선생께서 답하여 말하시기를 서계 문립 불천 정경 직위 성겸 연로 무부 당세의 고야라 공비지하자야. 요까지. 옛날에 문립이 정경을 천거하지 않았어. 요 문립이 누구고 정경이 누군지 그 책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한나라 때죠. 문립이라는 사람하고 정경이라는 사람하고 서로 친구가 아니에요. 근데 문립이 이제 지금 이 영의정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정경이라는 자기 친구를 청거하지 않았어요. 그 청거하지 않은 이유는 알았기 때문이다. 기성, 겸, 성겸, 연로. 그 정경이라는 사람이 성품이 굉장히 겸손하고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것을 들어서 성겸연로하여 무부 당세의 고해라. 그 당세 무슨 정치하는데 전혀 뜻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문립이 정경을 천거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영상인 상진은 성수침을 지금 천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비지하자야. 그대는 상진을 얘기하는 거죠. 나를 아는 사람이 아니구나. 문님은 정경을 알아가지고 천거를 안 했는데 그대는 나를 자꾸만 천거하는구나. 그러니 불기현 끝내 일어나지를 않았다는 얘기는 사지에 취임하지 않았다. 이게 67세니까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이죠. 한 몇 년 전이죠. 급 구질하야 친면일구. 질병을 만나서 친면은 이제 이불 속에 계속 있는 거죠. 일구. 오랫동안 이불 속에 있으시다가 이 신갱정력 정신이 다시 맑아져서 유명 걸하고 유언을 마치고 유명을 걸하고 유언을 마치고 갱의 옷을 갈아입으시고 취침에서 취침에 들어서 가셨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1567년에 67세에 1560년에 67세에 이제 사지에 취임하라고 명종이 제수했다가 영상 상진이 또 강력하게 권을 했는데 이제 안 하신 거죠. 그리고 한 3년간 돌아가신 게 언제죠? 64년. 그러니까 60년에서 64년, 4년 정도 걸린 거예요. 요 기간 동안이. 돌아가셨다는 얘기까지가 4년 동안 그 얘기가 이제 친면일구. 그래. 일어나지 못하시고 침대에 계속 자리에 누워서 오랫동안 병치레를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정신이 새로 돌아와서 유언을 남기시고 옷을 갈아입고 그러고 돌아가셨다.
윤경초에 명묘 우명 포증 정 중직대부 사헌부 지의 윤경초년에 명종이 또 포상하여 증직했다. 그러니까 포증. 뭐로 증직했냐면 중직대부 사헌부 지부의로 증직시켰다. 돌아가신 다음에 왜 한 계급 더 올려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겁니다. 여기까지는 있는 사실을 그냥 얘기한 거고, 그렇죠? 뭐 특별한 얘기는 없어요. 이게 아마 전부 다 이런 얘기들이 그냥 쓰신 건 아니고, 초고가 이제 있고 거기 근거해서 이제 쓰셨을 거예요. 뭐 토산으로 옮겨갔다가 적성으로 갔다 뭐 이런 얘기들.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들. 이런 것들은 전부 초고가 들어와 있는 거를 보고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부터 지금부터가 퇴계의 생각이에요. 퇴계. 중요한 겁니다. 요 끝부분이잖아요. 오상관 자고 고상지사 다왕이 불반 편의실중 나는 항상 항상이 아니네. 일찍이 본 적이 있다. 자고 고상지사 옛날부터 고상한 선비들은 다왕이 불반 많이 가기만 하고 돌아오질 않아. 편의실중 한쪽으로 치우쳐서 중심을 잃어버린 분들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많이 그런 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왕이불반 편의실중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왕이불반 가서는 돌아오지도 않고 또 한쪽으로 치우쳐서 중을 잃은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많은 것을 본 적이 있다. 왕이불반이 무슨 말일까요? 편의실중. 가서는 돌아오지 않아. 벼슬을 안 하는 거요? 편의실중. 요거 전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불교 쪽이나 도교 쪽으로 치우치신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불반. 이 정권하고 완전히 척지신 분들이에요. 조선 초기에 그런 분들 많았죠. 고려 신하로서 이성계 쪽에 이제 저기에서 완전히 왕이불반하신 분들 많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런 분들이 이제 불교나 도교 쪽에 치우치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실중. 그러면서 조정과 완전히 예를 들면 누가 있습니까? 생육신의 김시습 같은 분입니다. 그죠? 김시습은 거의 처사하고 불교 처사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왕이불반, 편의실중. 그래서 불교나 도교 쪽으로 간 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고상한 선비 중에. 대표적인 게 김시습 같은 분들. 그런데 약 성생지 위는 우리 성수침 선생의 사람됨은 가왕이 가반, 불편이 득중. 갈 수도 있고 돌아올 수도 있어. 간 것도 아니야. 완전히 간 게 아니야. 갔다가 또 돌아와. 불편 한쪽으로 치우쳐 유교나 도교나 불교 쪽으로 치우쳐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고 중을 항상 얻고 있어. 유교를 항상 버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득중이라는 얘기가. 이거 그냥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게. 분명히 뜻이 있어요. 구체적인 뜻이 있다고. 유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이 유교예요. 이 편이 뭐냐? 불교나 도교예요. 기불사 비무이야. 시적연의 이 소락자 우제차이라. 그 성수침 선생이 벼슬 하지 않은 거. 이것은 비무이야. 의리가 없어서가 아니다. 벼슬 안 했잖아요. 절만 하고 벼슬 안 갔잖아요. 벼슬을 한다는 게 뭐예요? 그 의리잖아요. 군신 간에 예의가 있는 거고 의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이 정부에 대해서, 이 정권에 대해서 의리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벼슬을 안 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무의야. 의리가 이 정권하고는 의리 관계가 없어. 그래서 안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시적이었냐. 그때가 그러해. 벼슬을 안 할 만해. 이거 무슨 말일까요? 시적이었냐. 기묘사화잖아요. 예? 성수침 선생 기묘사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기묘사화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죽고 나와 자빠지니까 거기서 벼슬을 하는 것도 위험할 뿐만 아니라 할 마음도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 퇴계가 볼 때 성수침 선생 벼슬을 안 한 거는 충분히 납득이 된다 이거예요. 시적했냐. 그때가 그러할 만하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이 그런 조정인데 거기서 벼슬을 안 했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데 기묘사화라는 정말 혹독한 참변을 겪고 정말 아무 잘못 없는 정암 조광조 같은 선생 같은 분들이 죽어 나자빠지고 시적였냐에 그런 얘기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때가 그러하다. 그 다음에 플러스 소락자 우제차이라. 즐거워하는 바가 또한 여기에 있다. 여기가 뭘까요? 벼슬을 안 하는 거. 벼슬을 안 하고 은둔해서 사는 거. 지금 뭐 토산에 갔다가 적성에 갔다가 이리저리 돌아다니잖아요. 벼슬을 안 하고. 그게 즐거워, 이 사람은. 이 성수침은 그게 즐거워. 의리상으로도 기묘사화라는 그 혹독한 자기가 존경하는 스승이 무참하게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에서 벼슬을 하고 싶지 않았고 또 벼슬을 안 하고 이렇게 은둔하면서 돌아다니는 게 자기 즐거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안 하신 거다. 언유소의 대저
어는 여기서 어찌 그런 얘기입니다. 어찌 기대는 바가 있었겠는가. 치우친 바가 있었겠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언유소의라는 거는 뭐 치우친 바, 그러니까 도교나 불교나 뭐 그런 쪽에 치우친 바가 있어가지고 벼슬을 안 하고 이렇게 은둔하면서 돌아다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 그런 게 있었겠는가. 그런 거 없이 다만 벼슬을 하려고 했지만 때가 기묘사화로 그렇게 그런 분위기였고 또 자기가 즐거워하는 바가 또 은둔하는 바였고 그래서 벼슬을 안 했을 뿐이지 뭐 도교나 불교 쪽에 빠져가지고 의지한 바가 있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 연인아 선생 기 미상자원. 그렇지만 선생께서는 스스로 내가 뭐 어떠해가지고 벼슬을 안 한 거다라고 스스로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역 비부 인지소 능 여지야. 또한 사람이 능히 알 수 있는 바가 아니라 다른 남들이 이 성수진 선생이 왜 벼슬을 안 하고 저렇게 은둔하고 돌아다니는지 남들이 알 수 있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의 속마음이 워낙 깊었기 때문에 그거를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남들이. 또 스스로 왜 벼슬을 안 하는지 말한 적도 없고 고로 혹 이위 선생지은은 다병 자겸태이. 2위 다음에 요 혹자가 얘기한 얘기예요. 따옴표. 다병 자겸태이 요까지. 혹자가 말하기를 혹자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이렇게 벼슬 안 하고 성수찜 선생님 벼슬 안 하고 이렇게 은거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다병. 병이 많아 일단. 그 다음에 자겸태. 스스로 자꾸만 겸양하는 것이기 때문일 뿐이라 라고 혹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호라. 아 탄식하시는 거예요. 퇴계 선생님. 그 말에 대해서 사원냐 기조기진 선생지 온냐제리요. 이 말이 이 혹자의 이 말이 어찌 선생님의 온 그 깊은 마음속 깊은 것을 온이라고 그래요. 그 선생님 마음의 그 깊은 것을 남김없이 다 얘기한 것이겠는가? 혹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께서 은둔하신 것은 병이 많고 겸퇴하기 때문이다. 겸손하고 자꾸만 물러서는 성질 때문에 이렇게 한 거다. 근데 이 말에 퇴계는 탄식하면서 이 말이 어찌 선생님의 그 깊은 속을 다 한 것이겠는가? 이 말로 이제 끝냈어요. 이 퇴계의 뜻은 뭘까요, 그러면? 퇴계도 자기 얘기는, 자기 생각을 드러내놓고 지금 얘기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당신은 이게 어려운 얘기라고, 기묘사화와 관련된 얘기라고, 이게. 퇴계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기묘사화와 관련된 얘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성수침 선생이 벼슬을 안 한 거는 솔직히 말해서 중종이 조광조 같은 그런 훌륭한 사람을 죽이게 했기 때문에 벼슬을 안 한 거다. 이런 쉽게 얘기하면 더러운 정권 하에서는 벼슬을 안 하겠다. 이게 속에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근데 이 얘기를 지금 이 얘기가 언제예요? 명종 때잖아요, 이게. 이 명종 때고 명종 돌아가시고 선조 이때니까 이 기묘사화에 대해서 지금 함부로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 지났는데도. 엄청 지난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명종이 누굽니까? 문정왕후. 이 문정왕후 다 연결된 거 아니에요. 아, 문정왕후는 연결 안 되구나. 기묘사화니까. 을사사화하고 연결돼 있죠. 그런데 그 서술이 펄해가지고 함부로 얘기 못해요. 함부로 얘기하다가 또 지금 그 역신으로 몰려가지고 들어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 얘기 정도만 지금 쓴 거예요. 근데 그 속에 흐르는 내막은 뭐예요? 성수침 선생은 기묘사화, 정암조광조를 죽인 중종과 그 중종 다음에 중종이 죽은 다음에 또 명종이잖아요. 근데 명종도 벌써 어때요? 을사사화 그 문정왕후 이렇게 되고 벼슬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벼슬을 안 하신 거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차마 그 얘기 못한 거예요. 파평윤 씨, 네, 부인이 파평윤 씨예요. 우리 윤여성 선생님. 판관 사원지요. 그러니까 윤사원의 딸이에요. 부인이. 성수림 선생님 부인이. 유현행 아주 어진 행실이 있으셔가지고 능승순 사고 잘 시어머니를 섬겼다. 생남즉혼 아들을 낳았는데 혼이다. 성혼. 용천이 참복. 이 성혼도 참봉에 제수돼 청과됐어. 금우제 장원. 그래서 또 이 성혼도 벼슬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장원에 제수됐어. 그런데 벼슬을 안 해. 앞에 편지 보면 왜 벼슬을 안 하냐. 퇴계가 성혼한테 얘기하는 편지가 앞에 있었어요. 요까지. 여적 직강 민사도. 딸은 직강 민사도에게 시집갔다. 그래가지고 딸이 아니고 손남이. 그러니까 성혼의 아들이 또 둘이 있는 거예요. 그죠? 왈, 문영, 문부. 문영, 문부라는 성혼의 아들이 있어요. 손자죠, 손자. 성수친 선생의 손자. 그 다음에 외손. 딸이 난 외손의 남자가 아들이 셋. 왈, 성기, 성장, 성원. 여기는 민성기, 민성장, 민성원이겠죠. 민사도한테 시집갔으니까. 그 다음에 여일. 외손자가 셋이 있고 외손녀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 외손녀는 윤면한테 또 시집갔어요. 윤 씨한테. 이게 성 씨하고 윤 씨하고 이게 서로 막 이렇게. 예,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겹사돈이 심해가지고. 겹사돈이 굉장히 심해. 근데 그게
여자 쪽은